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형상 그리는 데만 강의가 지금 3개, 3개면은 30분, 제가 대략 30분 끌으니까 형상 그리는 데만 1시간 반 잡고 있네요. 근데 설명을 많이, 그러니까 강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정리를 하는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졌으면, 자,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모서리잖아요. 요 모서리. 요 모서리잖아요. 요 모서리는 뭐 지금 요 꼭지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라인으로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는데 이때 적당히 이제 길게 당기고 끊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옆에 있는 거를 선의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카피로 갖고 와서 붙여주거나 선의 종류를 바꿔줘도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선을 새로 그리실 분들은 라인 해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P2R로 하면 내가 트림으로 수직으로 딱 갖다 붙이시면 트림으로 굳이 자르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건 원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요건데 요거는 카피로는 처리가 안 될 거예요. 어차피 트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길게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주시던가, 아니면 아까 했던 방식 라인에서 PER 퍼펜디큘라 수직 오스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MA.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아까 전에 이제 요 부분 그리다 갔는데, 이 부분은 저는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싶어요. 저 부분이 아마도 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얘기했을 때 12월 달, 이거보다 먼저 제가 마지막에 이제 봤던 게 12월 달 가장 최근 거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이 요소가 그 시험 문제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저 요소를 경험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러 11월 달 걸로 제가 한 거예요. 자, 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요 각도 2개만 나와 있어요. 2개만 나와 있는데 이 2개만 가지고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일단은 자, 요 20도 기울어진 거 할게요. 하는데 20도 기울어진 거는 뭐예요? 이 선, 요 수문선의 끝점이잖아요. 끝점에서 내려오면 돼요. 이미 치수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 부분이 나왔어. 발견이 됐어. 그쵸? 발견이 됐으니까 여기서 20도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에 얘기했듯이 라인 해가지고 한 점을 잡고 골뱅이 하는데, 이거는 그건 당연히 마이너스로 보는 게 당연히 편할 거예요. 마이너스 각도 기호하고 마이너스 20도 해서 적절히, 각도 기호 마이너스 20도 해서 이렇게 내려서 길게 당겨가지고 트림으로 잘라준다든가, 아니면 X라인을 이용을 한다든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죠. 끝까지 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0도는 뭐예요? 40도는 어느 점? 알고 있는 점이 뭐 어느 점이에요? 각도 가진 선 그리려면 반드시 2점 중에 한 점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고 있는데 점이 요 점이야. 왜? 요 수문선. 요 수문선이 그려져 있지. 그러면 어느 점? 요 점에서 40도를 이렇게 오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XL 앵글, XL 앵글이 아니라, 자, 라인. 자, 여기서 땅 잡고, 자, 각도를 몇 도로 입력해야 되느냐인데, 이거는 그냥 40도만 입력해도 돼요. 40도. 왜 40도만 입력해도 되느냐? 이거죠? 자, 요걸 이제 연장해서 또 생각을 하고, 이 선을 쭉 연장해서 생각을 하면, 요 수평선을 연장해서 생각하면, 여기가 40도면 여기도 몇 도다? 40도다. 그쵸? 40도. 그쵸? 그럼 이제 라인, 요 점 찍고, 각도 기호 40도 해서 이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당기면 된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XL, 아까 습관적으로 XL을 눌렀는데 앵글 40도 해가지고 그냥 요즘에 내려놓으면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작업의 효율성을 따지면 극좌표를 쓰시는 게 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 트림을 한쪽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X라인이 습관이라 X라인 습관적으로 쓰게 돼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마저 정리하면 여기 해서 이렇게 얘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이 정리가 끝났죠. 이쪽이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이제 안 그려진 것 중에 이제 요걸 해줄 수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줄 수 있죠. 근데 저거는 솔직히 평면도하고는 상관없어요.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요점인데, 이게 생기는 이유가 솔직히 평면도하고 상관이 있는 건 원래는 이제 원칙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모서리가 표현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리는 건데, 애당초 저 위에 걸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요거 만나는 거 요 점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오는 요 모서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가 요거잖아. 그거 올린 거잖아.
그럼 얘도 뭐야? 같은 점이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올릴 때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여기서 퍼펜디큘러를 쓰고 이렇게 올려주면 나중에 트림을 안 할 거다. 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 부분인데 여기 모서리 하나 있고 여기 모서리 하나 있던데 이 모서리가 이 부분이 그려지면 이제 드러나요. 여기서 이제 입체를 보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저 부분이 드러나면 이제 되는 게 뭐냐? 요 모서리선은 대체 누구에 대한 모서리선이냐? 요 모서리선이다 라는 거고, 여기 모서리선은 대체 누구의 모서리냐? 얘랑 얘가 만나는 요 모서리선이다 라는 거죠. 저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X. 여기서 내린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그게 필요 없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 폭하고 여기 폭하고 같은 폭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도 되겠죠. 이렇게 돼요. 맞나 확인을 해보면 딱 같은 포인트예요. 안 맞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애당초 이제 요거 길이 자체가 여기서 25 가서 그걸 내려가지고 그린 거니까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정면도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행상이 다 그려졌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정면도를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요 중심선이 지금 안 그려져 있잖아요. 중심선 그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중심선 길이는 적절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적당히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는 똑같이 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랑 똑같이 빼는 게 아니라 다른 쪽 뺐던 쪽하고 똑같이 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LEN D 한 2mm, 마이너스 2mm죠. D 마이너스 2mm 정도 빼가지고 이제 얘는 MA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심선 길게 뺀 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형상이 그 저 중심선을 사용하는 형상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얘보다 사용하는 형상보다 더 튀어나오게, 중심선은 제가 제도 이론 설명할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중심선을 항상 표현할 때 어떻게 된다? 사용하는 형상보다 더 튀어나오게 해준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서 더 튀어나오게 이렇게 잡고, 여기는 살짝 떨어지게 이렇게 잡고, 요거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MA 중심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는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추가해주면 정면도는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남은 건 뭐냐? 이제 우측면도인데, 우측면도 이제 정리가 안 된 게 요쪽, 요 높이 25에 대한 선은 있는데 이제 요 선 정리 안 됐고, 이제 뒤쪽에 있는 요 선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거는 이제 다 요쪽에서 결정이 나요. 요쪽에서 결정이 나는데, 지금 요만큼이 얼마냐인데,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 여기 수문선 정면도에서 보시면 요 부분, 이 부분 끝나는 요 포인트가 이제 요 부분이 여기 어딘가가 될 거거든요. 아니 여기가 이제 요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요 부분이 가장 낮은 포인트가 이 부분하고 이제 요 부분하고 단차가 25가 발생을 해서 그래요. 단차가 25. 그래서 요 형태에서 요 형태. 근데 그러면 이제 요 점이 뭐냐면은 여기가 돼요. 여기 모서리가 요렇게 생기거든요. 요 모서리가 생기거든요. 요 모서리 생기니까 그거니까 이제 어떻게 주면 돼요? 여기서 XL 요 점을 잡아서 보내고 여기서 내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정리된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파져 있다. 여기까지 파져 있다. 저 모서리가 표현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래쪽은 이제 요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요거랑.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수문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얘랑 얘가 만나는 요점, 그쵸? XL. 그래서 요 선의 끝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CAT 2급 볼 때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여기 보면은 라인 해가지고 갖다 대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 선의 중간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선의 끝점이 있어요. 근데 시험 치다 급하다 보면, 제가 오스냅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라고, 편리한 요소긴 하지만 위험한 요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 중간점 있고 여기 끝점이 있으니까 이게 미세한 지근거리에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끝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중간점을 잡고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얘를 따요. 자, 감점. 왜? 잘못 딴 거죠. 저 요소는 분명히 얘랑 만나는 요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냅이 이렇게 겹치게 나올 때는 나오는 오스냅 기호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보고, 그리고 기호가 같은 게 겹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게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호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기호가 뜬 위치도 정확하게 보세요. 위치도 정확하게 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요 끝점인 걸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요 끝점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내리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실수하는 게 거의 다반사예요. 거의 대부분 실력이 되시는 분들, 충분히 CAT 2급 시험을 보실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오스랩이 지근거리에서 중복이 될 때 그 오스랩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내가 따려고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었어. 이 선의 끝점을 따야 되는 걸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얘의 중간점이 그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급하게 넘어가세요. 그래서 오스랩을 사용할 땐 반드시 확인을 정확하게 하세요.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선이 뭐예요? 이제 이 선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여기서 따와서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답이 나왔고 한 가지 안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요 선의 높이 요것만 나오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 점은 지금 이 선의 끝점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점은 이 선의 끝점이에요. 구두점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점이 어디냐? 근데 저게 생기는 게 이제 얘랑 얘가 만나서 생기는 데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들 중에 가장 아래점을 봐야 돼. 아래점. 왜냐면은 지금 그 위점은 여기잖아. 아래점을 봐야 돼. 아래점. 그러면 이제 얘랑 만나는 선이 어느 선이야? 이 선이잖아. 이 선의 위점은 이미 있어. 그럼 뭐야? 아래점을 봐야지. 이렇게 보내야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저게 위점이다 아래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둘 다 보내보면 되지. 둘 다 보내보면 얘는 이미 그렸네. 그러면은 위점이 아니네. 라고 보내도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정확하게 이 점이 위점이다 아래점이다. 그거를 인지를 하시는 게 여기서 봤을 때 저게 이제 이 선의 위점이다 아래점이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이제 나머지는 딱 요 선의 끝점. 여기 지금 중간점이 걸치죠. 보시면 이제 중간점. 이거 잘못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선에 겹치는데 또 나왔죠. 요만큼의 편차가 나요. 요렇게 되면 잘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 이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요점, 요선의 끝점에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예요? 잘라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MA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여기가 아닌데 EX 잘못 잘랐죠? 여기인데 이렇게 정리를 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침 잘못 잘렸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범했다거나 아니면 그릴 때 보면 치수가 쪼각쪼각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25, 49 이렇게 쪼각쪼각 나 있는데 그럼 이 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냐면 여기 25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끝점에서부터 49 그리고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선으로 표현해야 될까 한 선으로 표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EX, 익스텐드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인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요소가 두 개예요. 한 선으로 표현될 요소는 반드시 한 선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EX로 처리를 하셔야지 저렇게 선을 끊어 그리시면 안 돼요. CAT 이기에서 중요한 게 선을 끊어 그린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을 그리는데 다른 보조선이 필요해가지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더 그려놨어. 그럼 지금 뭐예요? 여기에 이 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이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중복돼 있죠. 육안상으로는 별로 티 안 나요. 출력했을 때도 똑같아요. 하지만 CAT 2급에서 중복선은 감점이에요. 중복선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익스텐드랑 트림이랑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한 선인 요소는 한 선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 매끄럽게 처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데 선생님 형태가 맞았는데 뭔 상관이에요? 겹쳐있든 뭔 상관이에요? 끊어져 있든 뭔 상관이에요? 예, 그렇지만 감점이에요. 그렇죠? 예, 한 선인가 한 선. 그러니까 그걸 감점으로 처리하는 게 CAD 형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아니면 이거를 깔끔하게 그릴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실제 실무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본인은 이게 한 선이 이렇게 두 선으로 나오고 중복선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걸 그래도 본인 거 파일 용량이 더 커요. 작업 효율성이 안 좋아요. 예, 어찌됐든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맞잖아요라고 우기실 거면은 시험을 보시지 마셔야죠. 그렇죠? 본인의 고집을 우기지 마세요. 그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 본인 실무할 때 하시면 돼요. 어떤 평가를 받는 데서
본인의 미스를 상관없잖아요. 내 기준에 맞춰주세요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그건 나중에 실무 가서 아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나 대충 그릴 거야. 그건 본인 실무 가서 얘기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고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남은 요소는 뭐냐? 이제 이거죠. 이거. 자 일단은 이제 제가 기본 도형을 다 했고 기본 도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자 여지껏 나온 거를 조합을 해서 풀어. 저는 처음에 이거 푸는 거 보여주지도 않아요.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 도형 끝나면은 문제 하나 주고 풀어. 다 이거 네가 다 그릴 때까지는 나 암소리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온라인 강좌니까 제가 처음부터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암소리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혼자 풀게 해요. 풀게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요런 형상이 나온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호예요. 호입니다. 저 호로 그리세요. 호로 그리세요. 이제 저거 호로 어떻게 호도 못 그릴 것 같은데 호는 그릴 수 있는 게 보시면 이제 요점 여기 요 끝점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 끝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요 스트레이트 직선이 끝나는 데가 어디냐면 요 선과 요 선이 교차하는 데서 끝나요. 그럼 뭐예요? 요 점 나왔죠? 요 점 나왔죠? 일단 두 개 나왔어. 근데 이 두 개 가지고 호를 못 그리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왜 못 그려요? 우리가 이제 호, 아크 하면 시작점, 그 다음에 이 끝점 여기서 끝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다른 요소를 한 가지 알아야 되잖아. 뭐 반지름이 얼마인지 뭐 방향이 얼마인지 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방향이다 디렉션이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수직한 방향이니까 요렇게 지금 아는 요소가 치수는 하나도 몰라요. 아는 요소가 딱 하나예요. 여기랑 여기는 탄젠트 접할 거다라는 생각 요 그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거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대충 봤을 때는 이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데 저건 호가 아니에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호는 맞아요. 호는 맞는데 원의 호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채점할 때 대부분 선생님 저거 선생님이 어차피 제가 채점할 때는 육안으로 채점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못 잡아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잡아내요.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 치수 기입 한번 해보면 돼요. 반지름이 딱 기입이 되죠. 얘는요 절대 반지름이 기입될 수가 없는 애예요. 왜냐면 원의 호가 아니에요. 타원의 호예요. 그러니까 타원과 이제 원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타원과 원을 구분하는 기점은 선생님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타원의 호든 원의 호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형태적으로 아는 거예요. 형태적으로 아는 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생겼느냐예요. 왜 생겼느냐. 그 왜 생겼느냐 이유인데 왜 생겼냐면은 43짜리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구멍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뭐예요? 원기둥이에요. 우리 타원 예제할 때 타원 예제 앞에서 기본 도형에서 타원 예제할 때 뭐 했어요? 원형으로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리고 사선으로 잘랐잖아요. 뭐예요? 뚫린 구멍, 원형으로 뚫린 구멍도 뭐예요? 원기둥이다. 그러면 43이라는 원형으로 구멍이 뚫린 거예요. 단지 이쪽에 형상이 없어가지고 잘려 나간 거지. 그 원기둥의 구멍이 어디까지 뚫렸다? 여기까지 뚫렸다. 이렇게 뚫렸다. 이거예요. 여기 원기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기둥이 있는데 뭐 했어요? 사선으로 쳤네. 원기둥을 사선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거라고 얘는. 그럼 원기둥을 사선으로 잘랐다? 타원이지. 왜? 원기둥, 원의 형태와 뭐가 만났다? 빗면이 만났다. 무조건 타원이다. 빼박이에요, 빼박 이거는. 저거 호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호일 수 없어요. 원의 호일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자꾸 고집 피우시는 분들 있어요. 선생님 뭘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원형으로 구멍이 뚫렸고 그러면 원기둥이 있는 거고 원기둥을 사선으로 잘랐으니까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르면 죽었다 깨라도 타원이다. 절대 원의 호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렇게 타원이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요 해요. 왜냐하면은 저기서 원기둥을 봐야 돼. 근데 대부분 그 원기둥을 볼 생각을 못 해요. 자,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원기둥이 어떻게 생겼냐? 그럼 이제 그 원기둥을 얘가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전체 똑바로 된 원기둥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그릴게요. 자, 이런 원기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원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기둥. 이거 헷갈리지 않게 이거를 가상선으로 제가 처리할게요. 이런 원기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이 원기둥을 어떻게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얘도 가상선으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원기둥을 이렇게 잘라서 나온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기둥의 공식을 제대로 쓰려면 4분점이 다 나와야 되는데 4분점이 나오면 빗면과 원기둥의 한쪽 끝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여기 연장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원기둥으로 하려면은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최소한 이만한 사이즈의 원기둥은 봐야 된다. 최소한 이만한 사이즈의 원기둥을 봐야지 그 원기둥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타원을 빼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원기둥을 이제 어떻게 자른 거야? 트림 이렇게 자른 거야. 자, 이것도 이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저만한 길이의 원기둥을 이렇게 잘랐어. 자,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이제 이거 원기둥 공식으로 갑시다. 공식으로 가면은 자, 중심은 이제 여기잖아요. 원기둥의 원의 중심은 여기야. 보내. 그리고 이쪽 중심은 여기야. 보내. 그럼 이제 얘랑 만나는 데가 뭐야? 타원의 중심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분점. 4분점이 두 군데죠. 이제 위아래에 있는 4분점이나 좌우에 있는 4분점이 하나를 해야 되는데 위아래 4분점 중에 하나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위쪽 4분점 가지고 보낼게요. 위쪽 4분점 가지고 보내면은 위쪽 4분점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죠.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XL.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올라가서 뭐예요? 얘랑 같이 타고 가겠지. 그럼 뭐예요? 4분점 하나가 얘랑 크로스되는 여기다. 그쵸? 그럼 4분점 하나 나왔죠. 그럼 나머지 4분점이잖아. 자, 수직한 데 있는 4분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보냈으니까 이번엔 좌우에 있는 4분점 두 군데 중에 하나 보냈는데 얘 보낼게요. 얘. 그럼 어디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선이 뭐예요? 입이 그려져 있잖아. 이 선이잖아. 이 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우 위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요 4분점이니까 요 4분점은 요랑 같은 위치에 있겠지. 요렇게 있겠지. 원의 중심하고 같은 위치에 있겠지. 그럼 요렇게 가죠. 즉 뭐예요? 얘랑 만나는 데가 4분점의 위치다. 그러면 뭐예요? 중심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 4분점 나왔죠? 이쪽 4분점 나왔죠?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EL, C. 자, 중심점, 이쪽 4분점, 이쪽 4분점. 그럼 뭐예요? 이 면의 형태가 나왔잖아. 그쵸? 나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라 자,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번 잘랐어. 그쵸? 그럼 뭐예요? 똑같이 일단 잘라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잘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잘라야지. 그쵸?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는 형상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없잖아. 요 아래쪽이 뭐예요? 우측 면도에서는 좌측이잖아요. 좌측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지. 없어요. 없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게. 빗면이 얘 이제 지우고 생각할게요. 얘 이제 다 그렸으니까 얘 지우고 생각해요. 빗면이 여기까지 오느냐? 아니요. 제일 바닥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 빗면이 여기까지 안 오잖아. 여기까지 안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렸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더 어떻게? 이렇게 잘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빗면 끝나는 데서 어느 쪽이 잘려? 빗면 끝나는 데서 아래쪽 타원의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쪽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여기서는 오른쪽 타원의 오른쪽 여기를 기준으로 타원의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이 선이 끝나는 데가 여기니까 이 선이 있는 데니까 여기서 타원의 오른쪽이 잘려야지. 필요가 없으니까 잘렸으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요 형태가. 자, 지우고 정리할까요? 이제는 다 지우고
하면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이 형태예요. 이게 이 형태. 그러면 이제 아까 아크 그린 거랑 이제 어떻게 다른가? 시작점, 끝점, 디렉션 이쪽. 자,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두 개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두 개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자, 누가 호냐? 얘가 호잖아요. 호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찾는 거 요거 타워는 이렇게 나오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형태, 그러니까 그냥 그려져 있는 단순히 이 곡선의 형태를 보고 저게 원의 호구나 그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저 곡선이 왜 나왔지? 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트림으로 여기서 잘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외형선, 여기는 수문선이에요. 선이 분리가 돼야 되네. BR 선택하고 F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그리고 MA 전부 다 수문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타원도 끝났어요. 형성작도 끝났죠. 근데 이제 제가 타원을 이제 공식을 대입해서 설명을 하려고 전체적인 타원을 다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전체적인 타원을 다 그리면은 그렇게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 돼. 전체적인 원기둥을 다 그리면은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 전체적인 원기둥을 다시 그려줘야 되니까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그 원기둥을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해소를 해줍니다. 바로바로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느냐, 추가적으로 그려줘야 될 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 요거 하나 그려놓고 어떻게 해줘요? 타원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타원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이것도 그려져 있으니까 그려줄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4분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보조선을 그려주면은 자, 타원의 중심 여기 나왔죠? 4분점 여기 나왔죠? 여기는 얘만 연장을 해서 이렇게 놔두면 여기 4분점 여기 나왔죠? EL, C 여기 중심 여기 4분점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체적인 원기둥을 다 그리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연습을 해 나가면서 저 보조선, 타원을 그리기 위한 보조선을 최소한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시험을 보실 때 속도가 붙고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아예 안 간다면 제대로 된 원기둥을 찾으세요. 찾아서 그걸 그려서라도 하세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라도 합격을 하시면 돼요. 합격을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시면 연습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연습을 해보면서 좀 더 보조선을 덜 그리고 타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 머릿속에서만 구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형태 다 그렸어요. 다 그렸으면은 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선은 반드시 지우셔야 돼요. 시험 때 이 선이 남아 있으면 불필요한 요소가 남아 있으니까 감점이에요. 다 끝나고 나면 45도선은 지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질문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선 종류 수문선이 너무 작게 보이는데 LT 스케일 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자, 2단계에서는 절대 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입니다. 자, LT 스케일 조정하는 거는 다른 단계에서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3개의 강좌에 걸쳐서 했는데 형상 작도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치수기입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